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그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면서 정책 추진을 지시할 정도로 의지는 선명합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차단을 위한 총리의 공개 지시에 기재부도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여야가 재정 지원을 통한 영업 손실 보전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았으니 법 통과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줘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얘기는 예산의 규모를 잡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뭔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의 비용 추계 요청에 업종별 영업 손실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손실을 추산해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60%, 집합 금지 업종은 70%를 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실 자체 방식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월 24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납부 세액 등으로 손실을 판단하는 법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직접 손실 보전 대신 임대료와 공과금을 보전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모두 비용 축에는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휴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하자며 이 경우 한 달에 1조 2천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려우니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천차만별인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맡겨서는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제 발의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확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참고해 국회 논의의 뼈대가 될 당정 차원의 단일화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정부가 어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 2천만 명 부분을 추가로 들여오고 여기에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이 임박했다고 공식화했는데요. 그럼 이 기술 이전이 구체적으로 뭔지 MBC가 취재한 결과 백신의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원천 기술을 통째로 이전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선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노바백스사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방문하면서 2천만 명분 추가 확보 사실뿐 아니라 기술 이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단순 위탁 생산일 때는 원료 물질을 받아서 만들지만 기술 이전이 되면 원료 물질부터 완제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만들게 되고 소유권도 국내 업체에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정부는 기술 이전을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의 길이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바백스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협상 중인데 1년이 될 걸로 예상되고 이 기간 생산된 백신은 내수용으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이전 기간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백신 수급 상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필요한 만큼 만들었으면 되는 겁니다. 노바백스 원료 물질의 유효 기간이 2년이어서 일단 만들어두면 내년까지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방식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만들 경우 연말까지 최소 2천만 명분, 최대 2,500만 명분까지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노바백스의 계약은 이달 안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백신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으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돼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로 번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항체로 막지 못해서 다시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개발돼 있는 백신이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병원.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상이 부족해져 주차장에 임시 진료소가 차려진 겁니다. It's a very painful situation because a person in casualty, for you to get a bed, someone must die. 최근 남아공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여 명으로 작년 7월 대확산 때의 2배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전염력이 기존보다 50%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완치자를 재감염시킬 위험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 완치자 44명의 혈청에 변이 바이러스를 노출시켰더니 절반은 혈청에 있는 항체가 무력화됐고 나머지는 항체 반응이 약해졌습니다. 코로나 완치 후 항체가 생겨도 변이에 노출되면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new variant is not more severe. Studies suggest that natural antibodies are less effective. 이 때문에 남아공 변이가 지금까지 나온 백신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연구팀은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개발되는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백신과 관련해서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면역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은 기존 백신이 일단 영국발 변이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며칠 안에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공 변이는 20개국 이상에 퍼져 있고 국내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잡히긴 했지만 확실한 감소세로 볼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면서 행여 방역의 경계심이 풀어지는 건 아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안 영어 캠프에 다니던 수강생이 지난 17일 첫 확진된 뒤 다른 학원생과 원생의 가족 등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영어 캠프는 정식 어학원이 아닌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1m 이상 거리도 유지했지만 장시간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 1명과 수강생 4명이
6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학생은 1대1 학습한 것으로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가족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데 경남 거제, 전남 순천, 광양 등 각지에서 모두 17명이 모였다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는지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내 일가족 5명이 다시도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1명, 이번 주 내내 400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단 감염과 생활 속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으로 국민 다수가 면역을 갖게 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 또 방역과 이 3박자를 잘 전략을 구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 장관은 다만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가 높아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방역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정밀 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